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명리학에서의 묘유충은 여러 면에서 불미하게 발현하지요. 지지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묘유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묘유충에 일어나는 일과 묘유충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묘유충에 생기는 일을 알아볼까요? 인간관계에서의 변화변동, 직장과 명예의 변화변동, 가족들과의 다툼과 시비, 화해, 화합, 지인들과의 이별과 헤어짐,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 오래된 인연과의 재회와 만남, 송사를 통한 헤어짐과 이별, 신분이나 자격 회복 등을 의미하지요. 또 시험 합격과 탈락, 선거의 당선과 실패, 주변인들과의 조력, 시기, 질투, 구살생,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과 성공을 이루어냄을 암시합니다. 의지가 약하고 우유부단하며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사건, 사고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에 심사숙고해야 하고, 반면에 강건하고 고집이 세며 곤모술수와 강단 있는 사람은 욕심을 부려 건강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묘유충은 기쁨과 슬픔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성공과 실패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흉은 피하고 길은 취하면서 삶의 장애에 미리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묘유충 사주는 봄의 묘목과 가을의 유금이 다투는 형상을 의미하는데요. 한쪽은 쑥쑥 성장하는 기세이지만 다른 한쪽은 성장력을 억제하는 기운으로 서로 만나면 다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봄과 함께 가을이 공존하는 묘유층은 밝고 발랄한 묘목의 기운처럼 명랑하기도 하지만 차분하고 생각이 많으며 예민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사주에 묘유층이 있으면 상담사나 강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활인업을 직업으로 하면 좋지요. 기부도 좋고 봉사도 좋으며 남을 돕고 사는 일에 힘을 쓰고 살면 본인에게 좋다는 말입니다. 묘유층이 있으면 두뇌가 명석하고 머리 회전도 빠르며 똑똑한데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의심이 많으며 불안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까칠하고 예민합니다. 양력으로 3월에 해당하는 묘목과 양력 9월에 해당하는 유금은 목과 금의 충돌로 인해 신체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요. 특히 뼈 건강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묘목과 유금의 힘겨루기는 힘의 세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삶의 성패가 극단적이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극단을 날립니다. 왕지 간의 다툼인 묘유충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충돌을 의미하지요. 다른 충돌과는 달리 지장간에서 보다시피 묘목 안에는 간목과 을목만 있고 유금 안에는 경금과 신금만 있는데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오로지 목기운과 금기운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묘유층은 큰 대형 충돌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만 있어서 당장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묘유층이 몸으로 받는다면 교통사고나 낙상, 뼈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별을 한다면 단칼에 갈라서기가 됩니다. 사업적인 면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과감히 접고 다시 새로운 준비와 투자를 계획하게 되지요. 무엇이든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묘유충인데요. 질질 끄는 것이 없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깔끔한 정리를 해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묘유충을 이룬다면 어떤 일을 매듭짓고 결단하는 시기라 보면 되고, 정리하는 과정이 단호하고 정확해서 사람들과의 충돌과 마찰은 피할 수 없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맺고 끊음이 확실해서 구설수는 있지만 약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지의 묘목과 월지의 유금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고, 일지의 유금과 월지의 묘목은 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집안일로 인해 사회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충은 돌발적이지만 적극적인 면이 있어 기회 포착 능력과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대운세운에서 묘유충이 발생하면 일에 대한 정체 지연 위축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결과물에 대해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간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다면 유금이 묘목의 가지치기를 해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묘유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충이 많은 사주는 다툼과 충돌, 마찰이 많을 수 있는데요. 생각이 복잡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계절의 시작인 인신충과 사해충은 역마의 충이라 하고, 계절의 왕지인 자오충과 묘유충은 도화의 충이라 하며, 계절을 마무리하는 사지인 진술충과 충미충은 화계의 충이라 합니다. 이러한 충들은 어느 곳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지요. 일지에 작용하면 가장 많은 변화 변동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신살들이 가세한다면 작용력은 더 커질 것이 뻔합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면 충돌, 분리, 파괴, 파산, 해산 등으로 보여지지만, 역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지면 새로운 출발과 시작, 도전 기획, 투지, 폐기, 분발 등을 의미합니다. 사주 원국을 미리 살펴서 흉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조는 6월에 태어난 경진일주 남명으로 양인격 사주이죠. 양인격의 관이 용신인데 원국에 화가 드러나지 않았고, 연월지에 묘유충과 진유합이 있으며 일시지에는 진진자영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죠. 당황할 필요는 없고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는데요. 일단 천간에 경금 비견을 두어 나의 정제인 처을목은 나와 합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시간의 경금과도 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간에 2대 2가 되니까 너 하나 나 하나 가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묘유충이 있는 상황에서 진유합이 있으니까 묘유충이 진유합을 풀어놓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는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언제쯤 문제가 나타날까요? 묘년이 오면 바로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묘유충이 없더라도 문제는 있는데요. 진유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육합은 항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데요.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합이 있더라도 지지의 위치에 따라 통변이 달라질 수 있죠. 육합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에 자세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배우자 복이 없는 것은 확실하니까 직장 일이나 돈 욕심은 내지 말고 착실하게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